형님 저 머리 이렇게 내리는 게 나아요? 아니면 넘기는 게 나아요? 일처 이처. 네. 귀여워. 네. 얼굴이 다르잖아요. 내가 정말 이 분들이 이야기하는 반전 매력이 있나? 심쿵입니다.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아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벤이 너무 좋습니다. 네. 자주 봬요. 네. 자주 보고 싶습니다. 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전 전라도라. 자, 오늘은 우리 김아연 강사님의 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뵙지 못했지만 이분 정말 매력이 많은 분이야 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이렇게 나다운 컬러로 나다운 매력을 뿜어내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사는지 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제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저의 보물, 바로 이제 제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제 책입니다. 네. 책 아우, 제목이 예뻐. 아우 예뻐. 그렇죠. 네. 네. 돈을 많이 주면 이렇게 고쳐주더라. 뽀샵을 잘해주더라고요. 바로 반전 매력 심리학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혹시 이 책 제목을 딱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 혹시 드세요? 네. 그냥 사실은 자체가 되게 반전 매력이 많으신 분이라서 네. 굉장히 우아하고 지적인 그렇죠. 외모에 네. 이 말하시면은 그 파워풀함이 또 되게 네. 또 재밌고 네. 유쾌하고 또 이런 분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굉장히 제가 제 자신이 진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재밌다, 뭔가 즐겁다,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게 또 행복하다 해주시니 내가 정말 이 분들이 이야기하는 반전 매력이 있나? 내가 어디에서 반전 매력을 찾는지에 대해서 해주기 위해서 네.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내 안에 있는 색다른 매력들을 한번 좀 끄집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했어요. 네네.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어머, 저 눈 어떡할 거야. 네. 세상에. 저 그냥 입좀 안구정화 보기만 해도 너무나 기분 좋은. 그러네요. 네. 다들 똑같이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계십니다. 속이 다 시원해요. 그냥.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다녀서 열심히 강의도 하고 선물도 좀 드리고 환호성도 지르게 재밌는 이야기도 해줘요. 그런데 방금 이와 같은 반응은 실은 듣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제가 옆에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학생이었거든요. 네네네. 나 너무 서운하다. 야, 내가 지금까지 강의 열심히 가르쳐줬고 선물도 줬고. 선물도 줬는데 어떻게 너는 저 사진 하나에 환호성을 지르니? 그랬더니 선생님 다르잖아요. 뭐가 다른데? 얼굴이 다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저 사진만 봐도 굉장히 가슴이 떨려요. 심장이 콩닥콩닥 뛰어요. 너무 좋아서 미치겠어요. 그럼 나는 네. 말이 이제 말임 몫으로 가고 있는데 바로 제가 오늘 첫 번째 해드릴 이야기는 심쿵입니다. 네. 심쿵. 말만 들어도 심쿵한 그 심쿵. 네. 네. 가슴이 떨리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들을 봤을 때 딱 생각나는 단어가 바로 심쿵이라는 이런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네, 은어겠죠? 네. 혹시 최근에 심쿵을 느낀 적이 있으세요, 대표님은? 네. 언제 심쿵을 느꼈을까요? 사실은 되게 즐겁게 일은 하는데 그 심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일이 지금 없는 걸로 봐서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최근에 아마 네. 가슴 떨리는 일이 없으셨나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생긴 남자분이 있어요. 네, 심쿵. 아마 박서준이 있으면 심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심쿵을 우리는 어떠한 조건부를 붙여서 심쿵을 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은 행운을 준다는 그 네잎클로버를 위해서 네잎클로버만 막 열심히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세잎클로버가 주는 그 말뜻은요, 행복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옆에 있는 우리가 행복을 두고 늘 행운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네. 그래서 매 순간 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일들이 굉장히 가슴이 뛰고 심쿵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망각하고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공자의 궁죽통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궁죽통이 뭐지? 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자의 궁죽통의 뜻을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사람이 늘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삶에 있어서 늘 궁해봐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그럼으로써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살아감에 있어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목표의식이 더 확립이 되겠구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비슷한 말로 인생무쌍, 공술의 공수거. 혹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종종 이렇게 듣는 이야기, 나이가 들면서 더 듣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바로 노자가 이야기했던 그 도덕경에 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뭘 이야기했냐면 허죽통을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늘 마음을 비워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이순신이 있다면 중국에 이분이 있으시대요. 지피지기면 네, 백전백승을 네네. 이야기했던 바로 손자입니다. 이 손자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늘 사람은 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변직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아까 공자의 궁죽통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요. 공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겠지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자는 그 춘추 전국 시대에 있었던 그 성인 세 분이 계셨는데요. 아까 공자, 노자, 손자, 그 중에 한 분이세요. 가장 큰 높은 스승이라고 하시는데 아주 훌륭한 제자를 3,000명을 거느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춘추 전국 시대는 소위 혼돈의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암흑의 시대, 뭔가 가능성이 없는 시대. 근데 이제 중국 땅이 너무 넓으니까 총 177개의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개의 나라가 혹시 생존했을까요? 이렇게 퀴즈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좀 퀴즈 형태로 네. 맞추면 선물 주나요? 선물 있습니다. 네. 단 한 개의 나라가 진짜요? 네, 한 개의 나라만 이렇게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진나라라고 합니다. 진나라에 살았던 그 성인 세 분 중에 한 분이 공자신데요. 이 공자의 태생을 살펴보면 야합 이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70세 군인이고 어머니는 15세 무당 사이에서 좀 부적절한 관계에서 들판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불우한 공자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자의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궁한 마음을 먹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집에 몸종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살게 되는데요. 어깨 너머로 그 귀족들이 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수행을 해서 그때 암흑의 시대 때 많은 그 백성들과 그리고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 가르침을 본인이 먼저 나서서 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민생에 좀 안정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고들 그때 이제 백성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귀족이 몰락을 하면서 귀족이 유배를 가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공자도 이제 따라가게 되었겠죠. 그런데 그 마을을 떠나는데 그 문지기가 딱 공자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자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글 공부를 했는데 많이 안정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살아보려는 그 가능성, 희망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공자에게 우리가 앞으로 의식주를 해결할 테니 우리에게 배움과 가르침을 줘라. 궁한 삶을 또 실천을 했었던 분이시잖아요. 내가 정말 궁했을 때, 저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배고픔이 있었을 때 간절함이 실은 더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인생의 그 차라리 쓴맛 뒤에 오는 어떤 성장의 기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궁죽통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열애중 입니다. 혹시 네, 열애요. 뭔가 이 열애 중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너무 뜨겁고 언제 열애 해보셨어요? 기억도 안 나요? 네. 너무 오래됐어요. 아니 근데 너무 예쁘셔서 많은 분들의 인기가 참 많지 않으셨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네. 그러지 못했네요. 네, 저도 그러질 못해서 네, 같은 동병상련을 네네.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열애중은요, 실은 국어사전에 보시면 열렬히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소위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냐면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잘생긴 사람을 보면 열렬히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기보다는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열애를 하라는 거는 나를 열렬히 한번 사랑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딱 태어났을 때 응애 하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때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엄마를 생각해요. 네. 하지만 실은 알고 보면 제 자신이거든요. 그렇네요. 내 자신하고의 그 첫 번째의 조우.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뭔가 간절함 속에서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의지들이 또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힘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조금 더 반짝반짝 빛나는 나로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또 알려주시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밤하늘에 있는 좀 별빛을 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마음 공부를 하러 갔을 때 한 10년 전 정도 이제 네임이 별빛님이었어요. 네, 저랑 참 잘 안 어울리는 별빛님이었는데 하늘에 떠 있는 그 별빛이 굉장히 예뻐 보였거든요. 근데 더 예뻐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대표님은 별을 언제 보시게 되죠? 밤에 보죠? 네. 네. 깜깜하면 더 잘 보이죠, 별빛이? 그렇죠. 불빛 없는 아주 시골로 들어가면 더 잘 보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별은 낮인데도 떠 있어요.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 전부 다 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더 잘 볼 수 있는 거는 밤이 되어서 훨씬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훨씬 더 그 별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깜깜한 밤을 뭔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인생에 있어서 다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난, 슬픔, 걱정, 좌절, 실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이 깜깜함 안에서 내가 훨씬 더 성숙되고 빛나는 나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별을 보기 위해서는 꼭 어둠이 필요하다. 그 어둠 안에서도 나의 별빛은 훨씬 더 반짝반짝 빛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나 지금 내 마음에 약간의 어둠이 내려앉았다. 그러면 네. 그건 또 하나의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라고 맞습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되게 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 같아서 되게 감사드려요.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네. 시간에 저희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